마신 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팟캐스트 마신 김에 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용입니다. 오, 지난주에는 말도 없이 한 주를 쉬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스케줄을 감당하다가 체력적으로 좀 방전이 돼서 지난주에 편집하고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아 몰라 이러고 그냥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는 추후에 올라갈 예정이지만 뭐 어쨌든 그냥 한 주를 쉬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말도 안 하고 한 주를 쉬었고요. 네, 왜요? 한 주 좀 쉴 수도 있지 사람이.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마음보다 몸이 많이 힘들었고 이런저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뭐 당장 이제 어,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눈앞에 있는데 그걸 한다고 이렇다 할 성과가 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들. 돈을 벌 수도 없고 사회적인 명예를 얻을 수도 없지만 그저 나의 커리어와 포트폴리오만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해내면서 동시에 출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작업들을 하는 그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뭔가 하나 한 주 좀 쉬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팟캐스트를 쉬어봤습니다. 뭐 유튜브로 계속 꾸준히 화면을 봐주시는 분들은 지난 에피소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자막 다는 것도 포기했어요. 자막을 달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음성 미디어고 이거를 영상으로 봐주신다고 해도 유튜브를 그냥 배경음처럼 틀어놓으시는 분들 훨씬 많겠구나. 장시간 30분, 40분씩 되는 에피소드를 그냥 하루 종일 영상을 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리고 또 팟캐스트에 자막을 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어떤 스스로에 대한 되뇌임, 스스로에 대한 물음. 왜냐하면 팟캐스트는 음성 미디어니까 음성을 듣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근데 계속 똑같은 앵글로 오로지 나오는 거라곤 혼자서 떠들고 있는 나의 모습을 자막을 다는 게 의미가 있는가? 그런 맥락에서 자막을 달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자막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면 유튜브에 있는 그 CC를 통해서 뭔가 자막 파일을 업로드해서 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다른 플랫폼에서는 영상이 아니라 음성만 들어주시는 분들이 98%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자막을 달지 않기로 했습니다. 품을 조금 더 줄이고 멀리 가기 위한 또 하나의 변화라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음성에 조금 더 집중한 그런 팟캐스트. 원래도 음성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람이 뭐든지 해봐야 스스로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 깨닫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변화 그리고 한 주 쉬고 오면서 나름 체력 보충도 하고 새로운 마인드 이게 또 일주일 만에 뉴 위크 뉴 미를 한번 달성해 봤고요. 네, 오늘 에피소드는 그 사이에 불어온 유행의 바람 어떤 유행의 바람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오늘의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맥주 짜잔 이거는 일랑 비어하우스 네모 브루잉 산달라라는 맥주고요. 일랑 비어하우스 1주년 맥주예요. 근데 역시나 날이 더워서 지금 계속 송골송골 땀이 맺히고 있기 때문에 호다닥 까가지고 먼저 한 모금 마시고 맥주 설명드리고 본격적인 에피소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집에 네모 브루잉에서 나온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잔든 웅 보고 계십니다. 네모 브루잉 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네모 브루잉 잔에다가 네모 브루잉 맥주를 따라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팟캐스트는 음성 미디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맥주를 따르는 소리
그리고 바깥 소리 이런 것들을 조금 담아드리면서 어떤 차분하지 않은 사람의 차분한 하루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보고자 방금의 음성을 담아드렸고요. 거품이 다 죽었어요. 빨리 한 모금을 먼저 마셔보도록 할게요. 정말 맛있네요. 이 맥주, 이게 산달라라는 맥주는 이제 네모 브루잉에서 양조를 했고 일랑 비어하우스라는 펍의 1주년 기념을 해서 만들어진 맥주예요. 여기 보시면 일랑 비어하우스의 캐릭터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거는 이제 일랑 비어하우스 대표님이자 멋쟁이 양조사 출신인 예찬 씨가 그린 그림일 거예요, 아마. 참 이런 일랑 비어하우스의 어떤 이런 뭐랄까 감도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역시 사람이 예술을 해야 된다. 예술을 해야 이렇게 멋진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끔 하곤 합니다. 맥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산딸라라는 맥주처럼 산딸기가 들어간 프루트 사워라고 합니다. 여기 써 있는 설명에서는 유산균 발효 특유의 깔끔하고 선명한 산미 위에 새콤달콤한 산딸기의 풍미를 더했고 여기에 라임을 함께 넣어 레이어를 쌓았습니다라고 설명이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어요. 여기 원재료 이렇게 보면은 원재료에도 정제수, 보리메가, 밀메가, 귀리 플레이크, 유당, 산딸기, 라임, 호프 펠렛, 핵상 효모, 이산화탄소라고 써 있습니다. 산딸기와 라임이 들어가서 아주 새콤, 약간 달콤, 아주 마시기 편한 과일 사워 맥주입니다. 한 번만 다시 내줬으면 좋겠어요. 요 근래에 먹었던 상업양조 아니야 상업양조 모두가 상업양조지 그 캐틀 사워라고 해야 될까요? 요 근래에 나왔던 캐틀 사워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마셨던 사워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캐틀 사워라고 하는 거는 다음 기회에 설명드릴 일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금 빨리 만드는 사워 맥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마 그런 방식이지 않을까요? 요즘 대부분의 사워 맥주는 캐틀 사워 방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라면 듣고 계시는 맥주 전문가분들 언제든지 정정 댓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유도하는 방송. 네. 마신 김에였고요. 맥주 맛있습니다. 새콤달콤. 아주 맛있고 오늘의 이 상큼 달콤 새콤 달콤한 맥주와 함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볼 건데요. 이 에피소드가 나갈 즈음에는 아마 호프는 유행이 끝났을 거고 아직 오디세이도 진행 중일까요? 오디세이도 이제 거의 끝물인 것 같고 이제 스파이더맨이 아닐까 하는 느낌. 요 근 2, 3주 내에 그 세 개의 영화가 다다닥 지나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단 하나도. 단 1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화관을 잘 안 가게 되는데 그 영화관을 안 가는 이유를 제 스스로도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냥 귀찮아서가 아닐까?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에 가고 돈을 내고 그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영화를 보는 행위. 어쨌든 그 누군가와 함께 영화를 보면서 펼쳐질 수 있는 불편한 상황들조차도 생각하기 싫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사유로 영화관을 잘 안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행하는 영화가 OTT에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OTT에 떠도 안 봐요, 저는. OTT에 떠도 안 보고 OTT에 떠서 그 2차 유행이 불어왔을 때도 그 유행의 흐름에 타지 못하고 그리고 OTT에서 내려간다고 했을 때쯤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뒤처진 상태로 항상 산단 말이에요. 뭐 다른 유행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특히 영화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대화에 끼지를 못해요. 호프에 뭐 외계인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호프 예고편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모든 영화의 예고편조차 보지 않았어요. 유튜브는 프리미엄을 구독했기 때문에 광고를 보지 않고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TV에 나오는 광고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광고로서 보는 거는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휴대폰 게임에서 보너스를 얻기 위한 광고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런 광고에는 이제 막 그
사람 움직여가지고 곰 잡고 곰 고기 팔고 뭐 이런 이런 광고 말고는 저에게 뜨는 광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고편도 보지 않고 본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 유행을 보내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꼭 영화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제 인생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힙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걸 보고 제가 이 에피소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힙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네. 일단 저는 힙하다라는 단어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힙하다가 뭔가? 힙하다는 약간 어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사람, 좀 특출난 사람, 그리고 취향이 있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유행하기 전에 무언가를 하고 그게 유행일 때는 하지 않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유행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 사람 자체가 유행이어야만 힙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모순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과연 유행을 안 따르는 걸까 못 따르는 걸까라는 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유행을 못 따르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유행하는 것들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젊음 때문인 것 같아요. 뭐 10대, 20대는 워낙에 그런 거에 민감한 나이대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잘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 유행을 항상 마주하고 행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팟캐스트를 한 주 쉴 정도로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가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면서 영화라는 유행을 따라가기에는 나는 이제 그런 시간과 체력을 낼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게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인 거죠. 뭐 특히 10대 때에는 우리 동년배, 그러니까 내 동년배들이 향유하고 있는 유행의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거기서 소외당하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다 보면은 그걸 내가 굳이 따르지 않아도 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 버린 시간들이 굳이 아깝지도 않아요. 난 그 시간에 무언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했어야만 했으니까. 하다못해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만 누워 있어도 나는 그게 더 가치 있는 삶을 보냈다라고, 시간을 보냈다라고 내 스스로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제가 유행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느껴지는 약간 선민의식, 우월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그런 유행을 따르지 않아. 그 혹시 크리에이터 분 중에 예예라고 아세요? 그 예예 이러면서 이제 뭐 온갖 사람들의 유형을 되게 짓궂게 따라하는 인플루언서 분 있잖아요. 저는 그걸 짓궂다라고 표현하는 게 완전 네거티브 포지티브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표현하는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서 느껴질 수 있는 되게 티피컬한 것들을 너무 잘 끄집어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그 짓궂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 힙하다라는 거 뭐 그분의 영상에 분명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을 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POV 해가지고 이렇게 착 하면서 막 예예 이러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막 보여주겠죠. 그 퍼포머티브 메일의 어떤 그런 전형으로 왠지 그걸 표현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찾아보려고요. 그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한해서 이런 영상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유행을 따르지 않는 거야. 나는 유행을 굳이 내가 따라가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에 느껴지는 그 우월감 같은 게 있잖아요. 나는 남들이 보는 건 안 봐. 나는 그런 우매한 대중과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분명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거를 부정할 수 없는 게 가끔은 너무 그렇게 유행에 휩쓸려 다니면서 모든 것들이 빠르게 소비되는 이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왜? 나는 그런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모두가 나처럼 유행에 뒤처진 상태로 그래서 내 주변에 느린 속도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힙하다라고 표현해주면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단어적인 만족감이 있어요. 드디어 나의 꿈을 이뤘어 라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가 취향을 향유했기 때문에 얻은
타인의 평가이기도 하지만 뭐랄까 좀 방어 기제 같은 거기도 하잖아요. 나는 이제 대세에 끼지 못한 것에 대한 민망함을 나는 다른 사람이야라고 포장하는 거니까요. 뭐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그리고 내 지인들과 혹은 누군가와 대화하면서도 이야기는 많이 했었지만 저는 여행지를 갈 때 그 여행지 처음 온 사람인 것처럼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뭘 배우고 할 때도 저는 그 제가 이거를 잘 해내지 못하는 약간 어리숙한 그 시기를 되게 못 견디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른 완벽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그걸 해내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막 너무 아쉬움? 끔찍함? 내 스스로를 너무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책임을 유예하고 하는 마음들이 유행을 안 따라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처럼 바뀌어서 보이는 게 아닌가. 물론 이 팟캐스트를 할 만큼 저는 내 나름의 취향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본인의 취향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알고리즘에 제한하는 것만을 소비하고 추구하게 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진짜로 취향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힙하다라는 거는 유행을 거부하는 척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시선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타인의 판단이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완전한 독립된 명칭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되게 세련된 인정 욕구 같은 거죠. 그래서 참 이 힙하다라는 게 칭찬 같지도 않고 비난 같지도 않고 되게 애매모호한 경계인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들으면 기분은 좋아요. 나의 취향, 나의 고결한 취향을 다들 알아봐 주는구만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들을수록 너는 사회 부적응자야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약간 피해 의식이죠. 그런 것들이 동시에 있다 보니까 예, 되게 세련된 인정 욕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어, 원래 지금 지난주에 나갔어야 되는 에피소드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저는 되게 결핍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핍을 어떻게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하지만 누군가한테 그런 걸 받으면 회피하는 그런 그런 못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정 욕구를 받기 위해서 힙하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어떻게든 긍정회로 돌려서 난 이게 칭찬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유행을 따르는 게 과연 나쁜 일인가? 나처럼 뭐 취향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꼭꼭 씹어가지고 충분히 내 감정을 숙성시켜서 소비하는 것만이 어, 진짜인가? 유행을 따르면 가짜인가? 저는 또 유행을 따르는 것도 그게 긍정, 부정, 뭐 혹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쨌든 유행을 따라감으로써 얻는 것들도 있잖아요. 같은 시대를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고 대화 소재를 공유하고 그리고 어쨌든 유행이라는 건 대중이 원하는 것들을 말해줬기 때문에 그게 유행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 혹은 그거를 잘 소비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그 자체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뭐 살다 보니 내가 자꾸 유행에서 밀려나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 유행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유행을 이렇게 콕콕 집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저는 그런 걸 많이 보는 게 워낙에 케이팝을 좋아했기 때문에 케이팝 씬 안에서는 그런 게 되게 있잖아요. 그 케이팝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것. 케이팝도 그 케이팝을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그 케이팝 오타쿠들이 좋아하는 것들과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 그 사이의 오묘한 경계를 과연 얼마나 탈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정말 대단한 감각이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소비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열정, 이런 것들이 참, 어, 그것도 한편으로는 힙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유행이라는 건 개인 취향이라는 말과 반대의 언어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반대의 언어로 삼기 시작하면은 그게 되게 위험한 사고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요즘 되게 많이 느껴요. 한때는 독립된 개성을 갖고 누군가에게 나의 취향을 말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되게 아니란 되게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대중의 테이스트를 맞추지도 못하면서 피해 있는 방어 기제 같은 거니까 그냥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 같아서 저는 사진을 찍고 있다 보니까 사진 관련된 뭐 유튜버 분들, 인플루언서 분들을 많이 팔로우하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몽화 작가님이 최근에 올리신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상업 사진과 개인 작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신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상업 사진을 하다 보면 결국 다 똑같은 사진을 찍게 된다. 누군가 동호대교에서 동호대교 아니 동작대교에서 동작대교에서 웨딩 스냅을 찍기 시작한 이후로 모두가 다 동작대교에 가고 여기서 이쁘다 그러면 우르르 다 거기 가서 찍고 다 똑같은 사진을 결국 작가만 다르게 해서 만들어내는 사진들 그런 상업 사진들이 갖는 의미라던가 개인 작업이라던가 이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저는 비단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충분히 다 있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뭐 방금 말씀드린 케이팝도 있을 수 있고 맥주도 씨는 작지만 그 안에서의 유행이라는 게 계속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게 과연 나의 작업이 아닐 수도 있느냐 뭐 이런 많은 고민들이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혹시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몽화 작가님의 이 영상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요즘 필름 스냅을 찍고 있으니까 저는 필름 스냅을 찍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냥 이게 감성이라는 걸 팔아서 힙하니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디지털을 하는 작가님들만큼 찍지 못했기 때문에 필름이라는 수단으로 도망친 건지 저는 그 사이에서 계속 제 스스로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 어쨌든 찍힘을 당해주신 분들에게 그 결과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되게 항상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진을 찍게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쭉 보다가 그 몽화 작가님 영상 댓글에 누가 되게 멋있는 댓글을 달아준 게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꼭 이 에피소드에서 읽어드리고 싶어서 한번 찾아드리면 일단 몽화 작가님의 에피소드 제목은 인스타 사진작가 필승법 교복 청춘 토마토 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진짜 읽어드리고 싶었던 댓글이 있어서 요거를 잠깐 읽어드리면 상업 사진이 다 똑같아 보이는 이유는 상업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상업은 유행을 담아내야 하니까요. 대중적으로 히트를 친 컨셉의 사진을 따라하던 혹은 누군가를 따라하지 않고 나만의 느낌 있는 좋은 사진을 찍어내도 그 사진은 또 누군가를 모방해서 결국엔 다 비슷한 컨셉의 사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진을 정말 좋아한다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 개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남과 같은 컨셉의 사진으로 영업을 한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상업 사진은 내가 좋아하는 사진보다 클라이언트가 좋아하는 사진을 만들어내야 하니까 그 사람이 만족했다면 충분히 훌륭한 사진입니다. 택시 운전사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없듯이 편안하고 충분한 서비스로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모셔다 드렸으면 자기 책임을 다한 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휴무일에 온전히 자기만을 위한 드라이빙을 하면 됩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 마음속 깊이 고민했던 주제가 나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적어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 댓글을 정말 가슴 깊이 공감을 했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유행을 따라가지 못했고 취향을 갖고 그리고 힙하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하면은 결국엔 유행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말씀드린 건데 이 택시 운전사 비유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택시 중에 막 삐까번쩍하게 이렇게 막 장식해놓고 막 이렇게 그 안에서 계속 재밌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거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힙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택시 운전사가 갈 수 있는 자기의 일을 해내면서 동시에 대중의 마음을 쟁취할 수 있고 하지만 또 약간은 다르잖아요. 그 뭐라 그래. 대중적이지 않지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 힙한 택시 운전사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똑바로 해내는 거 그리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주말에 나만의 드라이빙을 하면 된다. 이런 말들이 참
제가 생각했을 때 힙하다의 가장 멋있는 모습인 것 같고, 제가 요즘 갖고 있는 힙함은 어 자기 방어, 인정 욕구, 회피 의식, 회피, 그런 것들, 약간 피해 의식 이런 것들에서 기반하는 힙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했죠. 아마 제목에서 호프, 오디세이, 스파이더맨으로 어그로를 끌 테지만 그 관련된 이야기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으니까. 심지어 저는 나홍진 감독님의 영화 곡성 봤다. 곡성 봤고, 그리고 뭐 놀란 감독의 영화는 어 많이 안 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봤다. 나 저 그것도 안 봤어요. 그 뭐야? 또 크리스토퍼 놀란 최근 작품 뭐죠? 오펜하이머도 안 봤어요. 테넷도 안 봤고 덩케르크도 안 봤어요. 진짜 많이 안 봤죠? 저는 거의 최근 작품들은 거의 다 안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안 봤어요. 그냥 보기 귀찮아서 안 봤는데 뭐, 아무튼 간에 스파이더맨도 저 그 전 시리즈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 나 힙한가? 막상 말해놓고 보니까 좀 힙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그 유행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회피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댓글을 읽고 나니까 힙하다라는 거는 자기 일을 잘 해내면서 또 그 안에서 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쟁취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면서 나만의 색깔을 찾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진짜 힙한 게 아닌가. 제가 이 힙함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적으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적을 때 AI들도 이렇게 막 돌려보거든요. 과연 힙하다는 건 무엇인가? 힙하다는 거에 대한 뭐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게 있어요. 취향이 있다는 건 무조건 유행을 안 따르는 게 아니라 유행을 보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도 보고 대중적인 것도 경험해 본 뒤에 그 안에서 내게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을 구분해 가는 과정이 취향이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거나 피하면 취향이 좁아지거나 흐려질 수 있고 취향은 유행을 피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유행을 통과하면서 남는 것들로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힙한 사람의 어떤 정수가 아닐까.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유행을 따라하는 시절을 통해서 저에게 남겨진 취향이라는 건 있지만 그 사이사이 저는 아직 제가 조금 갖고 있는 마음들이 네거티브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서 풀어내는 것들이 멋있다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 풀었어야 되는 에피소드에서도 제 스스로에 있는 네거티브함을 마구마구 쏟아냈었는데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에피소드를 버릴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에 제가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 팟캐스트를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는데 이걸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오늘도 또한 어,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 한편으로는 또 감정 쓰레기통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스크립트를 잘 안 쓰고 하거든요. 물론 스크립트를 써놓고 하는 에피소드는 제가 이렇게 뭐 보여놓고 하지만 지금 앞에 떠 있는 건 크리스토퍼 놀란 네이버 검색 이런 거 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되게 중구난방 이렇게 마구 흘러가는데 그게 제 팟캐스트의 취지니까요. 마신 김에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마구잡이로 이야기하고 또 혼자서 이야기하다 보면 중구난방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집에서 촬영하면서 지금 카메라를 방금 봤는데 엄청나게 하얗게 햇빛이 들어오고 있죠. 오늘 기온이 낮 시간대에는 30도가 넘었지만 그 오전 시간대라고 해야 될까요? 28도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름 다 갔다 이러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에피소드를 촬영 중인데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풀 꺾인 무더위가 저를 기쁘게 하면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에피소드를 찍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이렇게 두서없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계속 찾아뵐 예정이라서 혹시나 취향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어, 본인 취향이 되도록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저도 그런 식으로 제 취향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취향이 안 맞더라도 계속 먹다 보면은 그게 또 취향이 될 수도 있다. 왜 고수도 계속 먹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고 평양냉면도 계속 먹다 보면 중독이 되는데 왜 마신 김에도 듣다 보면 중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세일즈 마케팅 이런 거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오늘의 에피소드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호다닥 마무리 짓고 가서 네, 또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급하게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일단 맥주 한 모금 남은 거 마시고 헷, 짠. 저는 아무리 마셔도 목 넘기는 소리를 못 내겠더라고요. 이걸 단련을 해봐야겠어요. 이거 좀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 한 분 계시던데 물어봐야지. 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신 김에는 유튜브,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팟빵에서 찾아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의 에피소드가 재밌으셨다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 언제든지 댓글 혹은 DM으로 나눠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사연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 해보고 싶어요. 혹시 저에게 보내주실 사연이 있다면 저에게 DM 혹은 이메일 주소 적혀 있으니까 거기로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또 마셨으면 좋겠는 음료 있으면은 그것도 같이 추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잔에서 또 더 재밌는 에피소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